토트넘이 혼란 속에 있어도 영국 외신들은 손흥민을 연일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기에 반박이 거의 불가한 극찬인데요. 스코카에 따르면 페널티 박스 바깥 지역에서 기대 득점보다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가 손흥민이 2위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기대 득점보다 2.1골을 더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원톱으로 변경한 후에 데이터도 상당히 날카로워졌죠. 스코카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스트라이커 10명을 발표했는데요. 올 시즌 540분 이상 뛴 선수들의 주요 통계를 100분율 점수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공동 1등에 올랐습니다. 맨시티의 홀란드, 리버풀의 누네스, 그리고 손흥민이었습니다. 스코카는 손흥민이 1위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득점 순위에서는 홀란드, 살라의 뒤를 잇고 있지만 매 순간 팀 동료를 위해 창조하며 달리며 태클하고 싸우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죠.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호날두와 비슷한 길을 걷는 중이라는 평가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호날두도 골을 잘 넣는 윙어에서 원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케이스인데요. 때문에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10% 미만의 터치를 기록했었지만 이번 시즌은 20%에 육박하며 2배가량 터치가 늘었습니다. 손흥민이 터뜨린 6골이 모두 박스 안에서 나왔죠. 포스트코글루마저도 손흥민을 호날두와 비슷한 케이스로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뛰어나고 영리하기에 좀 복잡한 최전방 공격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은 토트넘이란 팀에서 절대 불가한 에이스입니다. 하지만 팀의 주전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 손흥민의 경기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아스톤빌라전은 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대의 팀 전술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구사하기로 유명한 에메리 감독이 최근 상승세인 자신의 팀으로 어떤 축구를 할지 불안하기는 합니다. 에메리 감독 역시 올 시즌 빌라를 매우 공격적인 팀으로 변모시켰죠. 그러나 영국 BBC에서 손흥민은 이런 위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BBC에서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머레이는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최근 부상으로 인한 제임스 매디슨의 이탈이 손흥민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는데요. 여름에 토트넘에 합류한 매디슨은 곧바로 손흥민과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시즌 초반 토트넘 상승세의 주역으로 활약했죠. 그러나 지난 첼시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고 올해 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디슨의 공백은 컸고 토트넘은 이어진 울버햄튼전에서 매디슨의 공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공격을 빌드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위협적인 패스를 넣어줄 선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미드필더들의 패스를 받고 측면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손흥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BBC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난 판타지 풋볼의 관점에서 말하려는 게 아니다. 매디슨이 없다고 해서 손흥민의 임팩트가 줄어들까? 손흥민을 팔고 토트넘의 다른 선수를 데려오는 걸 고려할 만할까?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나? 왜 긍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나? 손흥민이 이 시점에서 스텝업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내 생각에 손흥민은 할 수 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을 제외하면 해리 케인이 없을 때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손흥민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이 케인이 빠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실제로 손흥민은 케인이 부상을 당했던 시기에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팀의 득점을 책임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소년가장 타이틀을 받고 경기마다 토트넘을 구해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토트넘의 해결사로 나선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토트넘이 매디슨의 이탈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레이가 손흥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손흥민을 도와줄 선수는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매디슨을 대신해 출전한 선수도 필요하고 미드진의 공백을 채워줄 선수도 필요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리가 복잡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파페 사르까지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애슐리 필립스가 발목 부상을 당했으며 아마 한 달을 못 뛸 것 같다. 사르의 문제도 확인하고 있다. 사르가 오늘 훈련을 안 했다. 내일 그의 상태를 확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필립스와 사르의 부상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최근 사르가 시야와 패스 실력, 유연한 탈압박까지 점차 진화 중이었는데 안타까운데요. 특히나 손흥민이 아끼는 동생으로 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지금 메디슨이나 반더벤은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이탈합니다. 하지만 로메로와 비수마가 출전 징계로 아스톤 빌라전에 나설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사르까지 부상이라면 중원의 3미들 전체를 싹 갈아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는 일단 벤탄쿠르에게 신뢰를 보내는 중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우루과이 대표팀 일정을 소화한 벤탄쿠르를 보며 상당히 흥미로워했죠. 그렇다 6번으로 잠재적으로 뛸 수 있다. 아마도 그래서 비엘사가 우루과이를 위해 벤탄쿠르를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다. 그는 정말 잘했고 그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 나는 그가 몇 가지 다른 영역에서 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6번으로 뛸 수 있고 더 나아가 8번으로 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비수마의 자리를 호이비에르가 대체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비수마의 자리에서 벤탄쿠르도 충분히 뛸 수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지난번 울버햄튼전 후반 막판에 완전히 새로운 미드진이 형성되었습니다. 로셀소, 호이베르, 벤탄쿠르가 기존의 메디슨, 비수마, 사르를 대신해 뛰었는데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들의 플레이를 볼 수는 없었지만 이들이 이번에는 빌라전에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르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하지만 후반전 볼의 전개 흐름에 있어서는 로셀소와 벤탄쿠르가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빌라전은 아무래도 미드진 3명을 싹 갈아엎는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 희소식은 있습니다. 다행히 우도기는 빌라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우도기의 복귀로 큰 힘을 얻게 되면서 수비에는 안정성을 그리고 공격진에는 변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도기는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인버티드 윙백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유일한 윙백입니다. 하프 스페이스로 적재적소 침투하면서 손흥민과의 연계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울버햄튼전에서 에메르송이 측면 위주로 움직이는 바람에 손흥민이 고립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한 메디슨의 역할을 기대했던 사르는 좌측면으로 밀려서 손흥민 근처에서 메잘라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죠. 하지만 다행히 우도기가 돌아오게 되면서 토트넘의 왼쪽 측면은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메디슨의 자리에 로셀소나 벤탄쿠르가 위치하게 될 텐데 역할 소화 능력에 따라 경기력은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메디슨의 역할은 한두 명은 벗겨 나올 수 있는 유려한 탈압박과 함께 전방에는 공격적인 패스를 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후방 빌드업을 위해서 적절하게 밑으로 내려와서 빌드업 연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하죠. 특히 로셀소의 경우에는 지난 풀럼과의 컵 경기에서 마치 사르처럼 측면에 위치하는 바람에 전술이 제 기능을 못하며 결국 컵에서 탈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디슨의 자리에는 벤탄쿠르라고 생각하시나요? 로셀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축구형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